갈릴레이 재판에서 국가기관이 천동설을 명령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구는 계속 도는 겁니다. 최초의 재정법에 의하면은 백선엽은 친일 대상자가 아니게 됩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친일파가 되었다가 되지 않았다가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 문용영 씨나 또 신기남 전 의원의 부친인 신상묵 씨, 이런 분도 일제시대 농업 관리를 하시거나 또 헌병 오장을 했었는데 모두 친일 명단에 없는 겁니다. 비슷한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친일파가 되고 어떤 사람은 친일파가 안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세 분 다 친일파가 아닌 겁니다. 유기용 의원님이 보훈부 장관이 불법적으로 백선엽의 친일 기록을 삭제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컨대 지금 국립묘지에 수만 명의 유공자들이 묻혀 계신데 어떤 사람도 그분들의 전과 기록을 기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강제추행 같은 걸 기재해야 됩니까? 아니죠. 두 번째로 국회에서 국가기관에서 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결정된 내용을 바꿀 수 없다, 진실이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셨는데, 국회에서 만든 법은 존중합니다마는 국가기관에서 결정했다고 그것이 진실이나 정의가 되는 것은 아니죠. 쉽게 예를 들면은 갈릴레이 재판에서 국가기관이 천동설을 명령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구는 계속 도는 겁니다. 뭐 쉽게 또 우리나라에서 전두환 정부 때 유죄 판결을 많이 했지만 그것을 유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 법도 처음 제정 당시에는 친일 대상 범위가 중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행한 지 불과 4, 5개월 만에 대상 기준을 소위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재정법에 의하면은 백선엽은 친일 대상자가 아니게 됩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런 역사적 진실이 친일파가 되었다가 되지 않았다가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정무위에서도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 문용영 씨나 또 신기남 전 의원의 부친인 신상묵 씨, 이런 분도 일제시대 농업 관리를 하시거나 또 헌병 오장을 했었는데 모두 친일 명단에 없는 겁니다. 비슷한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친일파가 되고 어떤 사람은 친일파가 안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세 분 다 친일파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제정할 당시에도 이렇게 맨 처음에 중자로 했던 것을 왜 소위로 바꿨냐, 이것이 백선엽이든 박정희든 이런 분들을 친일파로 규정하기 위해 정략적으로 기준을 완화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던 겁니다.